아니 지금 북한이 무슨 외국 관광객이 들어가나요? 코로나 지나서 올해 어쨌든 원산 갈마 휴양 관광지라고 자본주의 나라 해안 관광지 찐쭈 먹을 만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멋있게 지었어요. 그래봤자 10,000명도 안 들어왔어요. 북한에 관광객이 그냥 수천 명 들어왔어요. 그것도 러시아하고 중국 관광객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뭐 김정은이 멋있다, 낡은 거 부시고 새 거 멋있게 지니까. 나는 반대로 봤어요. 왜 반대로 봤냐면은 그 사람 저거 좀 모른다.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뭐 하는 것도 많겠죠. 잘못된 것도 많다는 소리죠. 좀 유심히 보니까 평양이 80년대부터 뭐가 눈에 띄우냐면은 평양시 곳곳에 이제 외화 상점이라고, 달러 상점이라고 생겼어요. 거긴 이제 달러도 쓰고 엔도 써요. 위안도 쓰고 러시아 루블도 쓰고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외국 돈만 쓰는 데거든요. 그 안에는 우리 한국의 슈퍼나 똑같아요. 다 있어요. 없는 거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뭡니까? 외화가 있어야 이용하는 거예요. 외화 없는 사람은 구경할 수도 있는데 돈 없는데 구경을 또 해서 뭐합니까? 북한 돈은 사용 안 하고. 그런데 이 외화는 어디 있냐? 북한 인민들에게 주는 돈도 아니거든요. 외화는 말 그대로 외국 돈이니까 이거는 평양에도 외교관들 있지 않습니까? 무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외국 드나들으면 달러 갖고 들어와요. 무역하는 사람들 다 이제 달러 써요. 그리고 또 누가 쓰냐면 간부들이 써요. 간부들은 국가에서 달러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달러 쓰겠죠? 뇌물을 받는 거죠. 외국에 드나드는 사람,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무역회사에서 종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달러 주머니에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또 간부들에게 정기적으로 좀 상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보위원도 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멀쩡한 사람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어요. 당 간부는 인사권과 함께 뭐가 있냐면 정치 생활 평정권이 있어요. 이 사람 당에 충실한 사람이다 하면은 아주 승진도 잘 되고 일도 잘 되는 거예요. 거꾸로 나쁘게 써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뭘 되겠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유지하려면은 외국 갔다 와서도 돈 좀 보러 와서도 줄만한 사람들인데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도 쉽게 나가고 평정도 제대로 받고. 예를 들어서 뭐 A씨가 외국 갔다 왔는데 보위원한테 제대로 찔러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건 만들기 탓이에요. 어디 소련에 나가서 일할 때 남선 사람들 만났다는 소리 듣는데 이건 또 골치 아픈 거예요. 안 만날 수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보기도 하고 말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그러겠어요? 보위원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모마하려면 간부들에게 적당히 외화를 지불하는 거예요. 자, 제가 말하자는 게 뭐냐면은 이 외화를 가진 사람들은 북한 주민의 5%도 안 돼요. 평양 시민 200만이라고 대략 그러는데, 북한에서 뭐 공식 발표하는 숫자도 없지만은 우리가 추정했을 때 200만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10%면 20만 아닙니까? 5%면 10만인데 5%도 안 돼요. 그냥 뭐 1%? 1, 2%는 될 것 같아요. 이 외화 상점에 드나드는 사람들, 여기 드나드는 사람은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새끼 다 밥 먹고 김정은 장군님 만세, 사회주의 만세라고 외치면서 사는 사람들은 1, 2%밖에 안 된다. 이제 평양에서 그런 걸 보면서 자괴감이라고 해야 되네? 반동성, 그 사회에 대한 실망, 저주, 겉으로는 말을 못하지만 마음이 떠는 안 됐죠. 그런 건 항상 마음에 있었죠. 잊어가지고 외국에 나오니까 더 이제 현실로 느껴지는 거죠. 외국산 이제 자동차도, 한국산 자동차도 보고, 그 한국 대기업의 이제 광고판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뿌듯해요, 마음이. 한국인들은 그런 걸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같이 이제 북한 사람들은 외국에 나오면은 여러분들보다 이제 몇 배나 더 가슴이 뿌듯한 거죠. 와, 남조선이 저런 나라구나. 우리가 봤던 대로 헐벗고 굶주린 나라가 아니고 세상에다가 이렇게 간판을 낼 정도로 그런 나라라는 걸 알 수 있고. 2005년도에 첫 작품을 내가지고, 그때 당시 맑은 소리라는 출판사가 있었는데 그 대표님이 책 한 번 더 내라고. 처음에 책은 이제 평양으로 다시 갈까 제목 달고 서울에서 내가 8년 동안 겪었던 시행착오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8년 동안 기록한 책을 냈는데 무슨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대표님 하시는 말씀이, 남한 사람들은 탈북민이 남한에 들어와서 어떻게 사는가도 궁금하지만 그보다는 북한에서 살았던 게, 거기는 이제 미지 사회니까 우리가 가보지 못하고 상상이나 하는 그런 사회니까 거기서 직접 살았던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싶은 거다. 그래서 두 번째 책 그렇게 냈고, 세 번째 책도 비슷하게 냈고, 세 번째 책까지 에세이를 냈는데 그 다음 제가 식상하더라고요.
아이 뭐 리밀 작가는 에세이밖에 쓸 줄 모르나? 이런 말도 있고 나는 그거 아닌데 나 소설 한번 써볼까? 의욕을 먼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2년에 한 번씩 소설 3권을 연달아 이렇게 냈고 세 번째 내니까 우리나라 일간지들에서 칼럼 게재 요청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탈북 작가라는 타이틀은 붙었고 11년도에 김정일이가 사망했어요. 그때 동아일보에서 김정일이 얘기를 10편을 써줄 수 있냐. 내가 첫 소설로 김정일을 썼어요. 그러니까 김정일 애도기간에 연재했어요. 탈북 작가 리밀이 쓰는 김정일 이야기 이런 타이틀로 동아일보에 10회까지 이제 연재를 했는데 이것도 아마 탈북민으로서는 유일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큰 신문에 연재한 거는 제가 처음이라고 했고 그 이후로 이제 서울에서 발행돼서 제주도까지 나가는 매일 발행되는 신문이죠. 여기 이제 10개가 되는데 그중 다 해본 것 같아요. 많은 데는 한 20-30편도 썼고 그리고 뭐 작은 데는 뭐 한두 두세 편도 썼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적었던 거냐면은 인터넷에 쓰는 건데 김정일께 보내는 리밀의 편지라고 2015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10년이 넘었고 회차는 212회차. 오늘 아침에까지 인터넷에 오른 것까지 하면 212회차고 이 편지는 내가 2015년 7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왜 시작했냐면 계기가 있어요. 그때 김정은이가 시찰 많이 하면서 어떤 한 것에 방점을 뒀는데 평양 순안국제공항 그게 북한의 유일한 국제공항이에요. 제가 거기서 비행기 타고 쿠웨이트로 가면서 북한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죠? 그 비행장이 어떤 비행장이라는 이 비행장을 허락버리고 멋있게 짓더라고요. 김정은이가.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 저 사람 좀 한심하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김정은이 멋있다. 낡은 거 부시고 새 거 멋있게 짓니까 나는 반대로 봤어요. 왜 반대로 봤냐면은 그 사람 지금 모른다. 아니 북한에 지금 외국인이 관광객이 안 들어오는 게 공항이 허름해서 안 들어오는 거냐. 아니지 않냐. 관광 정책이 잘못됐다. 북한의 관광 정책이 어떤 거냐면은 평양에 발을 딛는 외국인은 평양을 떠날까지 안내원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보고하고 체크하는데 근데 이게 보위부 소속이에요.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거든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에 외국인들 많이 들었죠? 여기에 국정원 요원들이 몸발치서 따라다닌다고 생각해서 외국인들이 오겠어요? 안 오거든요. 볼거리 먹을 거리 많아도 그거 오겠어요? 사생활 침인데 어느 나라 사람들이 올까요? 난 그건 올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건 비정상이지요. 그런 비정상의 체제가 잘못됐다. 나는 북한을 봤을 때 저게 김정은이가 공항 멋있게 짓는다고 외국 관광객이 물 수도 들어올 줄 아는데 당신 그거 잘못 생각이다. 체제부터 바꾸라. 관광 정책부터 바꾸라. 외국인들 오면은 따라다니는 보위부 요원들 없애라. 쉽게 말하면은 배낭여행 자유여행 시키라. 그러면은 관광객이 물수도 밀려온다. 그때 돈이 막 밀려올 때 그때 그 돈으로 지우는 게 정석이다. 지금 뭐냐? 지금 안 된다. 자, 그래서 10년 지나갔어요. 아니, 제가 그때 말한 거 지금 다시 말해보면 아니 지금 북한에 무슨 외국 관광객이 들어가나요? 코로나 지나서 올해 어쨌든 원산 갈마 휴양 관광지라고 자본주의 나라 해안 관광지 찐쪄 먹을 만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멋있게 지었어요. 그래봤자 10,000명도 안 들어왔어요. 북한에 관광객이 그냥 수천 명 들어왔어요. 그것도 러시아하고 중국 관광객이에요. 한 제가 볼 때 한 2-3천 명 들어갔나? 올해 북한 연 관광객 인원수가 기껏 해야 4,000명 안 될 거예요. 아니 4,000명을 위해서 공항 짓는다는 건 낭비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10년 전에 내가 그거 하나 쓰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 잘못되는 걸 좀 지적해 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1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김정은께 보내는 리밀의 편지라는 김정은이 보고 느껴도 이건 맞다. 합리적이고 수긍할 만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거 원래 북한 주민들이 해줘야 되겠죠. 근데 북한은 그런 제도가 아니잖아요. 뭐 북한의 간부가 김정은에게 우리 이거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말 못하는 심정을 제가 탈북민이니까 북한을 알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112화 김정은께 보낸 편지 내용도 그거였어요. 10월 10일이 북한의 노동당 창립절인데 그거 맞으면서 평양 종합병원 건설했어요. 그걸 원래 2000년대 코로나 한참 성행할 때 김정은이가 착공식하고 8개월에 끝내라 그랬어요. 대학병원을 건설을 8개월에 하라는 게 그게 맞는 소리예요. 내가 그래서 그 편지에다 국무위원장 동지 정신이 잘못됐네. 어떻게 대학병원급을 8개월에 끝내라는 게 말이 되냐고. 5년 만에 끝냈거든요. 겨우겨우 어쨌든 끝냈어요.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하는 것도 많겠죠. 잘못된 것도 많다는 소리죠. 이런 걸 제가 좀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편지 212화까지 썼는데 그 중에 한 5개, 6가지는 김정은이가 실행했어요. 분명히 저는 김정은이가 실행하기 전에 지적했어요. 그 중에 몇 개 지적한다면은 북한이 한때 저걸 썼어요. 평양 시간, 서울 시간 나눠서 썼어요. 우리는 계속 서울 시간 썼는데 북한은 평양 시간으로 해가지고 2000년 이후에 잠시 썼어요. 내가 그걸 보고 저건 잘못됐다. 한반도, 한민족 안에서 무슨 남순 시간이 따르고 북순 시간이 다르냐? 한반도에서 틀린 거다. 폐지하라니까 폐지했어요. 평양이. 그리고 주체연을 썼죠. 1912년도에 김일성이 태어났는데 그걸 주체 1년이라고 계속 쭉 붙여왔어요. 그러니까 주체 80년 하면은 가로 속에 1990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92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일성 나이가 1년이니까 세상에 이런 연어를 쓰는 게 없다. 국제사회 웃음거리다. 폐지했어요. 주체연어도 폐지했고 코로나 때 마스크 안 써서 당신부터 마스크 쓰라. 당신은 사람이 아니냐고. 코로나는 당신한테 비교가 아니냐고. 당신부터 모범을 보이면서 주민들에게 마스크 쓰라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코로나 마스크 썼어요? 그렇게 해서 등등. 물론 김정은이나 뭐 그 사람들이 내 편지를 보고 시행했다 안 했다 이거는 뭐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분명히 지적하는 거는 북한 주민들이 못하는 소리. 저는 이제 남과 북을 다 아니까 북한 주민들은 남한을 모르잖아요. 그 김정은이는 또 반대로 남한을 우리만큼 또 모를 거 아니에요. 내가 김정은에게 하는 소리는 북한 주민들이 그 심정을 담아가지고 들을 수 있는 소리, 합리적인 소리,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듣든 안 듣든.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 김정은이가 보겠냐. 10여 년째 200여 회자 계속 나오는, 일주일에 보통 하나씩 나오는 그런 편지 김정은이 보겠냐. 요거는 김정은이 안 봐도 세계가 보는 편지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남과 북을 다 살았던 탈북민이 서울에서 자유민주 시민의 시각으로 독재자 김정은을 비판하고 길어가는 그런 편지다. 김정은이 안 봐도 세상을 보고 훗날의 역사가 볼 거다. 이런 제가 답하고 있죠.